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듣는 독서로 완성하는 아이의 공부내공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듣는 독서라고 하면은 기억에 남겠죠? 듣는 독서가 무엇일까? 독서는 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독서에 대한 많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은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책을 많이 읽어주신대요. 그럼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지, 왜 책을 읽어주시는지, 그걸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권의 책 읽어주기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공부내공이라고 써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아이. 독서 교실이나 논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초등학교 교사가 엄선한 84가지의 책 추천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책들, 막 이런 책들, 예. 아이들이 막 좋아할 만한 책들, 그런 것들이 84가지나 들어있고, 제가 되게 신뢰가 많이 갔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내 아이 2명만 키우거나 3명만 키우면 내 아이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는 책을 잘 읽어주지만 어느 정도 크거나 한글을 떼거나 읽기 독립이 되고 나서부터는 책을 잘 안 읽어줘요. 그런데 왜 책을 읽어줘야 되는지, 왜 듣는 독서가 중요한지 이 책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래요. 의자에 앉아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읽어주는 방법, 그리고는 화상기,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책장을 비추는 화상기를 통해서 텔레비전에 책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읽어주는 방법. 이 2가지로 책을 읽어준대요. 이야기를 들으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청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독해력이 좋다, 독해 시험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청해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처음 들어봐요. 청해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즐거워할 줄 알게 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 아기 때처럼 책을 읽어주면 된대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과도 무관합니다. 이는 읽기 독립을 한참 전에 이룬 아이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께서 중학생인 아이 책을 지금도 읽어주신대요. 매일. 그걸 보면서 좀 자녀교육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다 소리를 내서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칭찬 스티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칭찬 스티커 이렇게 모으는 독서를 많이 하면은 그런 보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A, B, C 그룹 중에 A는 큰 보상, B는 작은 보상, C는 보상이 완전 없는 채로 독서를 하게 했대요. 과연 어떤 그룹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놀랍게도 보상에 관해 어떤 기대도 없던 C그룹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읽었대요. 보상을 약속한 그룹보다 2배 이상. 왜냐면 보상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읽었다는 거예요. 보상 때문에 책을 즐기지 못했대요. 억지로 읽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읽지 않은 즐거운 책 읽기가 정말 아이 책을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콩쥐 파츠를 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콩쥐를 도와준 두꺼비는 몇 마리인가? 한 마리 아닌가? 한 마리? 두꺼비요? 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나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편협한 시각으로 책을 읽는데요. 두꺼비가 몇 마리였지? 콩쥐가 무슨 옷을 입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회, 무슨 수상, 이런 식으로 결과가 따라가는 그런 책 읽기를 하게 되면요, 부모님이 막 퀴즈에 나올 문제를 막 뽑아가지고 아이한테 책을 읽고 막 답을 하게 하고 틀리면 혼내고. 근데 독서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내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이상한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걸 기억을 못 합니다. 누가 나왔고 뭐가 어쨌고 이런 거는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부분 그쪽을 딱 읽는 거죠. 자, 그리고 독서를 정말 잘하고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런 특징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의 특징. 첫 번째,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닌다. 자, 책에 관한 높은 접근성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대요. 저도 가방에 거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시간 날 때 볼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의 반 아이들은요,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강당을 가거나 음악실을 가거나 반드시 읽을 그림책을 한 권을 챙기라고 당부한대요. 교사인 저 또한 읽을 책을 한 권 챙겨 교실을 나섭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게 말입니다. 자, 아이들, 이분이 키우는 집에 있는 아이들 가방에도 스스로 넣게 하고요. 빨리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책에 관한 접근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막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집에도 있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을 부모가 꼭 소리내어서 읽어줘야 되는 그 이유는 친밀한 교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만약에 정말 책을 소리내서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면 녹음을 해서 들려줘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거는 부모와 자식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읽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을 친밀한 교류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단순한 기계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준다라고 하면요. 최대한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목표를 세우라고 해요. 우리 아이에게 100권 읽어주기.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권만 읽기, 자기 전에 읽기.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권만 읽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와 엄마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책을 통해서 아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요. 착해진다, 선해진다라고 해요. 일평생 나눔과 배려의 태도로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며 마음 깊이 반성하기도 하고 비뚤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기도 합니다. 자, 책 속의 단 한 줄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하죠. 누군가 일방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의 잔소리,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 그런 것보다 책 속의 한 구절이 더 크게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아는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말하는 것보다, 가족이 말하는 것보다 책 속에 있는 말이 저한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착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책 속에서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니까 사회성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아이가 사회성이 좋으냐 봤더니 착한 아이가 사회성을 좋대요. 근데 이 착한 마음을 스며들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책 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선한 부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책을 읽어서 선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책을 읽으면 일단 선한 마음을 자꾸 깔고 가게 되니까. 그리고 재테크 책을 읽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책을 읽어 또 좋은 점, 건전한 상상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상상력 아니라 건전한 상상력.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폭력적인 걸 접하게 되면 막 나쁘거나 폭력적이거나 그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창의력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고함쟁이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84권의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한 이런 책들이 나오거든요. 책의 스토리와 함께 책의 표지와 어떤 출판사고 언제 나온 책인지 다 나와요.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공감돼가지고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어요. 엄마의 고함에 아이의 머리, 팔, 다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대요. 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엄마의 고함이 그만큼 아이한테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기 펭귄이 자기 몸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모든 몸을 다시 모아서 꿰매고 있는 거래요. 다 꿰매고 나서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아가야 미안해.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힐링하게 하는 그런 책들.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엄마도 막 반성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오늘 내가 소리 질렀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그런 관계 흐트러진 관계도 이 사랑이 있는 독서 속에서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고 아이도 아 그래 엄마가 오늘 소리를 질렀지만 사과했으니까 좀 잊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평생 쌓여요. 아 우리 엄마 나한테 맨날 소리만 질렀어. 맨날 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나쁜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되게 오래 남죠. 자, 유치원생 1명, 4명, 그리고 20명 이렇게 각각 다르게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말하기 반응을 비교한 결과가 있대요. 이거는 근데 너무 뻔하죠. 1대1로 책을 읽어주었을 때 어린이들의 말하기 경험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듣고 말하는 능력, 유창하게 대화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많을 때는 말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혼자 두고 읽어주면 아이의 언어가 유창해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읽어주고 계시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책을 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듣기, 독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제가 존경하는 푸르미닷컴의 푸름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대화의 매개체다. 책은 읽어주는 게 아니다. 아이가 책을 읽다가 덮어버린대요. 끝까지 안 읽는데요. 괜찮대요. 대화의 매개체니까. 뭐 딸기를 보고 뭐 딸기는 어느 계절에 나지? 뭐 딸기는 뭐 무슨 색깔이야? 딸기 맛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책 읽기가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것처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해요. 안 읽어요. 책을 집안 곳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라 라고 합니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집안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죠? 참을 수 없다면 전면 책장이라든가 회전하는 책장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바닥에 그냥 깔아놨어요. 그럼 아이가 밟다가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봐요. 표지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게임하기. 책을 세워서 훅 넘어뜨리면 우르르 넘어가는 거.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형제들 간에 그런 거. 징검다리 놀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요. 주사위 던지면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윷놀이 하듯이 징검다리로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징검다리를 갈 때마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뭐 책 제목 읽기. 이렇게 놀이식으로 표지만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가 표지를 통해서 어느 날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아, 이 책 내가 읽고 싶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독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잘했으면 하는 엄마들의 바람이 있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이해력이 좀 좋아졌으면, 창의성이 좋아졌으면, 말을 잘했으면. 자, 근데 아이가 잘 말하지 못해도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고 유창하지 않아도 듣기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대요. 잘 듣는 아이, 집중하는 아이. 그런 아이에게 넘치도록 칭찬해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는 아이에게 칭찬을 해준 적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거나 뭐 결과치가 밖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항상 아 잘하네 너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만약에 귀 기울여 잘 듣는 경험이 축적되면요. 학교 생활은 적응 90%가 완성이 된대요. 잘 듣는 아이는 그만큼 신중하고 실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미취학이나 1, 2학년 아이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에 조바심을 느끼시나요? 조리 있고 유창해 보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부족해 보이나요? 자, 그런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이라. 그리고 또 듣기 훈련을 많이 늘려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읽기 부진한 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제 읽기 부진한 아이들 많이 봤겠죠. 그럼 가정의 어떤 수준과 부모 직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연구도 알아보셨대요. 궁금하셨겠죠 이제 이런 케이스를. 근데
부모의 직업과 지위랑 상관없이 가장 읽기 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님의 독서 관심도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에 관심이 있는지, 뭐 오늘 밤에 같이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지, 이런 것들. 근데 엄마가 책을 읽든가 말든가 상관을 안 하면 집안이 부자고 부모 직업이 좋아도 읽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든가 재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재아의 특성도 나와 있습니다. 영재아이들은요, 독서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잘한대요. 메타인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는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측한 능력. 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번 시험을 못 볼 거야. 뭐,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은 좋은 대학에 못 갈 거야. 이런 거를 잘 인지하는 애들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현재를 즐기죠. 저의 경우는 26살에 경제를 모르면 가난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지금 보니까 메타인지네요. 이 능력이 생겨가지고 메타인지가 확 발동을 하면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막 봤어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들이 영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적으로 빈곤한 아이, 책을 그러니까 읽지 않은 아이들이 100권의 문제집을 풀어봐야 모두 헛수고입니다. 구멍 뚫린 그 언어적 빈곤감을 독서와 대화로 취학 전에 가장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 우리가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화 중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화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쉬운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책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어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너무 쉬운 책, 너무 애기들이 보는 책을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실망하지 않아요? 저는 막 좀 실망해요.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글이 좀 많은 걸 봤으면 좋겠고, 좀 수준이 있는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자,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만약에 수준 낮은 그림책을 가져오면 무조건, 난이도 상관없이 무조건 읽어주라고 합니다. 자, 독서는요, 긍정적인 경험을, 그리고 아이에게 책을 읽는 행위가 참 즐거웠어, 나 참 따뜻했어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해요. 저는 부모님이 책을 읽어준 기억이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읽어줄 수 없는 거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학교 권장독서, 청소년 권장독서 100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리스트를 보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도 재미없게 생겼는데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나 너무 재밌는 분야 책도 읽을 시간이 없는 판에 읽기도 싫은 거를 내 왜 억지로 읽어야 돼?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권장도서, 남이 읽는 걸 쫓지 말고 나만의 권장도서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유대인의 독서 이야기도 나와요. 유대인의 도서관은요, 시끌벅적한 토론 분위기죠.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바로 이 독서의 힘이 아닐까 하고 여러 작가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책장을 막 넘겨요. 우리 아이가 좀 그랬어요. 첫째 아이가 너무 빨리 넘겼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독서 방식이 달라요. 소리 내서 읽는 아이, 천천히 읽는 아이, 빨리 스키밍하는 아이, 아이들에게 독서 전략이 이미 있다. 어떤 아이가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소리를 막 내서 읽어요. 부모님 걱정을 해요. 쟤는 왜 소리를 내서 읽을까?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음독, 음을 내면서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묵독, 소리 내지 않고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뇌 회전이 더 잘 됩니다. 저도 뭔가 외우고 싶을 때 중얼중얼 하고 강의에서 써먹고 싶을 때도 중얼중얼 하면 더 기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래동화의 두 얼굴. 전래동화가 읽어주면 된다 안 된다, 명작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죠.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폭력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공포 및 위협이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전래동화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그래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의 전래동화는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많은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장화홍련.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장화홍련은 귀신이 등장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헨젤과 그레텔, 사람을 잡아먹고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포가 생겨요. 아이는 순수하니까. 저는 장화홍련 책이 물려받은 전집에 있었는데 살짝 빼서 갖다 버렸어요. 혹시 애들이 볼까봐. 그래서 아직도 장화홍련을 모릅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도 그 책이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여자 나오고 하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야, 왜 끝까지 안 읽어?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봐? 아우, 돈 아까워. 왜 요만큼만 읽어? 너 이게 책 읽는 거야? 막 이렇게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페낙이 이게 독자의 권리라고, 그 권리 중에 하나라고. 스키밍, 쭉 목차나 요약본을 읽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정보에 관련된 독서를 할 때는 발췌독을 많이 해요. 골라서 읽어요. 내가 좀 필요한 부분 집중적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가거나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죠. 그렇게 야외 독서를 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우리가 정보를 얻기보다는 감각, 경험, 따뜻한 느낌, 사랑받은 경험, 이걸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읽는 건데, 왜 밖에 나가서 책을 읽었던 것, 별빛이 쏟아지는 캠핑장에서 읽는 그런 추억, 그런 걸 갖도록 하면 평생 잊지 않겠죠. 책 하면은 여행 갈 때도 있었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줄 때도 있었고, 자기 전에 있었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경험을 시도 때도 없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책 읽기를 방해하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거. 텔레비전은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가는 게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부모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아이가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괜찮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도 많은 거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은요, 독서량과 독서 시간이 훨씬 많았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만 되는 전화기,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지 않으니까 많겠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영재 아들 2명을 키운, 영재 아들 남자아이 2명 키운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일반 휴대전화를 가졌어요. 한 명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20살이 되기 전에는 전화랑 문자만 되는 그런 휴대전화를 사줬죠. 저도 아직 12살, 10살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좋아하니까 제 걸로 가끔 게임 시켜주고요. 자, 학습 만화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만화만 봐요? 아니면 만화를 꼭 보여줘야 될까요? 고민을 해요. 부모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말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일부러 권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학습 만화 말고도 책이 많으니까 굳이 학습 만화 꼭 봐야 돼도 아니고, 보지 말아야 돼도 아니고, 아이가 좋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저 같은 경우는요, 만화책이 너무 어려워요. 전 만화책 못 보거든요, 아예. 첫 번째는 설명이 너무 짧아요. 텍스트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관계를 제가 이해를 못해요. 소설책도 제가 못 봐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한 대여섯 명 되면 누가 누군지, 친구인지 연인인지 동료인지 잘 몰라요. 그걸 파악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안 봅니다. 저는 주인공이 한 명인 책, 독백, 뭐 나는, 그래서 나는 어쨌다, 나는 어쨌다. 제가 쓰는 그런 종류의 책을 주로 봅니다. 이런 걸로 보면 참 정말 자기 취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아이들이 독서력이 좀 우리 아이 독서력이 좋다라고 해도 듣는 독서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문자 언어를 듣는 경험을 제공하고 여기에 사랑받고 있음이 합쳐지면 아이들은 독서력이 더욱 향상할 수 있는 탄탄한 도움닫기를 할 수 있고요. 그건 어떠한 사교육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벽달님도 중학교 아이를 책을 읽어준다고 하셨고, 많은 또 독서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적으로 향상시키는 애들도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힘들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도 바쁜 와중에도 내 책만 너무 읽지 말고 나도 아이 책을 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듣는 독서로 완성하는 아이의 공부 내공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엄마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책이라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서평 이벤트를.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일주일 후에 당첨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